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김정은 상대는 김기천에게 한국 핵무장론,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에 논란 북 자살행위 하지 말아야,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네, 오늘 기사죠. 네, 북한 선전 매체가 최근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조선 언론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위험하고 효과도 없으며 안보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원유 수입까지 차단되면 경제가 파탄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뭐 우리나라까지 걱정해주고 있네요. 네, 북한에서. 네. 정치 전문가들 속에서도 남조선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기만 자초하는 자살 행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평이 나온다. 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핵무장론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 개발이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는 NPT 규정을 잘 지킨 한국의 핵 개발이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기천 후보가 핵무장론, 한국의 핵무장론을 가지고 지금 이 강철한 TV, 이 강철한 씨는 탈북자예요.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서 아주 그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 실상을 알리고 있는 이러한 분인데, 잠시 볼까요? 특별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모신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신 우리 김기천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후보님의 정책 전략과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후보님을 이제 한 달 전에 배웠죠. 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을 때는 이제 수염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수염을 이제 기르시고 나오신 거 보니까 뭔가 좀 어떤 각오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사실 평소에 수염을 깎고 다닙니다. 근데 상대로 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예. 대통령 출마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리라고는 몰랐던 사항인데, 예.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 두 가지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핵무기 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 예. 이러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거대 양당이 다 망가뜨렸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지만 그 결과는 대통령들이 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당명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국민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정권을 맡기고, 이러한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번갈아서 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거대 양당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도 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 보조금이니 선거 보조금이니 국회의원 특권 특혜니 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그 삼권 분립을 어기는 행위니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헌법에 위헌되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부분들부터 해서 아주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이 핵무장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기천 후보가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호기를 마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김기천 후보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 맞서서 핵무장론이 왜 필요한지를 더 강력하게 외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대 양당 심판도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게 거대 양당 심판론을 제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세종대왕이 무소속 후보로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방송 보도에서 빼버리니까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캠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캠프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진실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됩니다. 진짜로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 당일만 빼고 그러니까 364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365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포럼을 유지해야죠. 포럼.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천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토론해야죠. 토론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들하고 토론을 하든 뭐 의사들하고 토론을 하든 자영업자들과 토론을 하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안철수, 뭐 김동연, 허경영 후보 이런 제3지대 후보들하고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면서 나중에 이재명이나 또 저쪽 국힘당에서 누가 되든 간에 토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럼이. 그래서 포럼을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후원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10,000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10,000원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명이면은 10,000원이면은 100,000원, 1,000,000원, 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0,000명이면은 10억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맞나요? 네. 자, 10,000원에서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억이네요. 10,000명이면 억이네요. 억. 예. 이렇게 되면은 10,000명이 나한테 10,000원씩 후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윤석열도 하루에 25억을 모금했다. 이준석이 뭐 하루에 뭐 모금액이 다 모금이 끝났다. 심지어는 조원진도 뭐 하루 만에 얼마가 모금됐다. 또 저쪽에 그 김동연도 하루에 얼마가 모금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호응인 거예요. 호응. 예? 그깟 10,000원이 뭐가 대단해. 그깟 1,000원이 뭐가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제가 1,000원의 기적을 왜 얘기하냐면은 10,000명이 10,000원씩 한 거. 예. 그리고 10만 명이 1,000원씩 한 거. 10만 명이 1,000원씩 후원한 게 더 큰 호응이다라는 거예요. 네. 10만 명이 1,000원씩, 100만 명이 1,000원씩, 100만 명이 100원씩 한 게 더 큰 호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론조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요즘에도 한 4명 정도가 출마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4명, 5명 이렇게 연락. 근데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깝깝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참 좋아요. 사람들은 좋은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대통령 출마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실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을 설득해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정치적 파워가 발생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신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지식인인데 제가 사람들과 함께 못 가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독불 장군이 되는 겁니다. 독불 장군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정 교수님이 참 사람 지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친다. 그 지친다. 그래 뭐 같이 가야지. 독불 장군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맞는 말씀이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다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뭐 댓글, 카톡 막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 만나 뵀으면 다들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못 움직이다 보니까 또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분들은 속상한 거죠. 속상하니까 뭐 독불 장군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그렇게 비쳤다라면은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이 지금 북한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때 김기천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심판론이 나올 때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김기천 후보는 빠르게 캠프와 후원회에서 1,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김기천 후원회에 뭐 진짜 시장 상인이 회장을 맡아도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크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포럼이 전개가 되면서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들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요. 핵무장. 그 다음에 거대 양당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서민들은 지금 당장 뭐 가계 대출 이자가 올라갔다든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캥거루족이 된다든지 또는 지금 뭐 물가가 막 치솟고 있는 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서민으로 살아오고 제가 뭐 우유 배달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제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생들이 MT 가는 게 저는 되게 부러웠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생들이 MT 가는 게 참 부러웠어요. 저는 일하러 다녀야 되니까. 네? 그런 삶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교육 공무원을 했지만 나와서 교육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산까지 가보고 진짜 뭐 50만 원이 없어서 쌀 한 달에 그 먹고 살 돈이 아이들이 둘인데 그런 정도. 또 뭐 전셋집이 있는데 그거를 뭐 압류를 들어가게 하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갚을 수 없을 정황이 되니까 압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이. 그 정황까지 가니까 사람이 피가 막 쫙쫙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사이버 교육이라는 거를 진짜 그 지하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지하에서 계속 사이버 강의만 찍은 거예요. 하루 종일 사이버 강의만 찍어서
제가 다시 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인태가 이제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딛고 일어나서 제가 뭐 다시 이렇게 부활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여줬어요.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다시 제가 이제 당당한 길을 걸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진짜 해외 나가서도 처음에 크게 성공했지만 나중엔 두 번 독살을 당하고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가까스로 제 의지를 가지고 이게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떠버리는데 그거 공중에 떠가서 가버리면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로 그 영혼을 잡아당기는 그런 경험. 또 한 번은 제가 그 수영장에서 이제 완전히 막 계속 설사가 나오고 계속 그냥 정신이 빠져나가서 거기서 그냥 누워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외국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는 거기서 완전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독살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네. 또 맥주에다가 이게 독을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사람을 독살하는 그런 거, 또는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제가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옥상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려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참 어떻게든 내가 그러고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를 법원에다 저 베트남의 그 공산당 인민재판에 세워져가지고 제가 재판을 받을 때는 2시간 동안 재판을 받는데 계속 딴 생각이 아니라 뭐 공산당 검찰, 공산당 판사, 공산당 경찰들 이들에 둘러싸여서 혼자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거다라고 2시간 동안 외치고 또 외치고 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김기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후보인데 참 그런 어떤 정치적 기술 그리고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만 확보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옆에 좀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참 알려지는 게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제3지대에서는 진짜 그 제3지대에서의 국민 직접 경선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기천 후보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김동연 후보라든지 허경영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제3지대의 기운을 모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김정은 상대는 김기천에게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